우와! 알폰소 기회다. 우와! 오. 김민재 패스 미쳤다. 알폰소 데이비스. 아이 진짜. 뭐야? 라인 넘어간 거 같네. 라인 넘어간 거 같네. 레프리! 라인 넘어간 거 같은데. 레프리! 집중해서 제대로 걷어냈어야지 이거를. 자책이래 자책. 근데 김민재. 아 민재야. 패스 끊겼어. 조심해. 야 너 지금 고리치카한테 밥 사라. 고리치카 끊어줬잖아. 지금은 진짜 지금이 가장 위험한 패스였다. 김민재가 기록한 거. 민재 왜 그래? 어머. 이거 뭐지? 왜 그랬지? 민재야. 민재 좋았어. 그래 이런 게 민재지. 67분 이런 장면 꼭 넣으셔야 됩니다. 간다. 김민재 끌어버려 이거. 어우 씨. 내가 저렇게 잘하거든. 탁 쳐가지고. 민재 후반전 확실히 좋아요. 아까 그 페널티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알폰소의 특기. 알폰소의 특기. 와. 박영민 아까 알폰소 안 좋다 이러니까. 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뭔 소리야? 해리케인 연속골. 그러면 민재 나오나? 오케이. 아니도 뭐 민재- 서서히 출전 시간들 늘려주고 있네요. 네. 계속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80분 뛰었네요 오늘. 80분. 이번에 80분 뛰었으면 다음에는 풀타임 가겠네요. 풀타임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얘기에 뭐라고 답해야 돼요? 골. 이거 봐 민재 합승에 10점 하잖아. 이게 민재의 중요성이에요. 민낯골 아니까 민낯골. 자 일단 김민재 선수의 오늘 바이에른 뮌헨 홈 데뷔전이죠. 예. 지난번 이제 1라운드가 원정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구버지의 팀 베르더 브레멘의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홈 유니폼을 입고 선발 출전한 바이언 선수로 한국인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홈 유니폼을 입고 선발 출전한 우리 정우영 선수가 뛰긴 했지만. 예. 아하. 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그동안 원정 유니폼만 입고. 그렇지. 그러니까 홈 유니폼을 입고 선발로 뛴 첫 한국 선수. 예. 그걸 또 찾아주셨어.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예. 자 일단 김민재 선수 팀은 3대1로 이겼습니다. 아우스부르크를 잡았는데 김민재 선수가 일단 우리가 딱 먼저 봐야 될 거는 출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렇죠. 슈퍼컵 같은 경우는 선발이 아니었고 후반전만 뛰어서 45분. 네. 그다음에 1라운드 베르더 브레멘 경기는 선발로 나와서 67분. 네. 근데 오늘은 선발로 나와서 80분. 네. 출전 시간이 늘고 있는 건 당연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프리시즌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 개막전에도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한 60분 정도 지나면 조금 지친 기세 같은 것들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실수도 조금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저희가 개막전 이제 후토크할 때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반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근데 후반 와가지고 조금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 경기는 도리어 전반전이 살짝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패스미스. 후반 와서는 도리어 더 완벽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마침내 그 김민재 선수가 체력이 서서히 풀피스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어때? 약간 좀 살이 붙은 것 같지 않아? 네. 우리 훈련소 갔다 온 다음에 이적 과정에서 약간 좀 말라가지고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있다. 네. 운동 많이 하면서 몸 키우려고 한다는데 오늘도 보니까 몸이 좀 붙었고 체력 이슈도 좀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적응도 좀 되고 이렇게 힘이 또 붙으면서 전반전보다는 후반인이 좋아지는. 네. 그리고 출전 시간이 실제 많아지는. 네. 또 오늘도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저는 세 장면이 있는데 두 장면이 후반이에요. 네.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3분이었나? 네. 왼발로 알폰소 데이비스 들어가는데 탁 롱볼 네. 찍어 올라가서 기가 막힌 연기였. 예. 그래서 이제 알폰소가 거기서 이제 컷백을 줬는데 그나브리한테 줬는데 이게 수비가 앞에서 끊어냈었죠. 근데 맞아. 만약에 그나브리 슈팅까지 가서 골이 됐다면 기점 패스가 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롱볼 TQ에 앞에 탁탁 찔러주는 게 4개의 시도에서 3개나 성공시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뒤에 한번 얘기 드릴 텐데 근데 그 이후에는 약간 좀 흔들렸어요. 네. 근데 후반전 들어서는 아까 완벽에 가까웠다고 했는데 후반전에 박스 앞에서 한 67분 정도 같았는데 양발로 커팅해가지고 준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싼의 발목 슈팅 됐다. 와. 예, 근데 골대 맞고 나왔었죠. 어. 예. 그건 진짜 기점이 자기가 딱 잘라가지고 그 장면이 좋았고
70분에는 왼쪽 터치라인 쪽에서 또 이렇게 가서 커팅했던 장면. 예. 근데 이렇게 후반전에 좀 살아나는 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자, 시간도 늘어났고, 체력도 좀 올라온 것 같고, 경기를 점점 하면서 좋아지고, 오늘도 인상 깊은 장면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전반전에 패스 미스가 좀 있었어요. 네.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만입니다, 요거는. 네. 전반전에 패스 미스를 했던 그 위치를 한 건데, 일단 이 장면에 대해서 전반전 끝나고 약간 후토크를 한번 좀 짚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준다면, 이 전반전에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 요 장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예. 어떤 걸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지. 아, 그러니까 뭐 저기서 이제 터치할 쪽으로 걷어낸 거 같은 경우는 걷어내는 패스들에 가까운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요쪽 이제 왼쪽으로. 예. 그리고 네.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비 진영에서 이제 전진 패스를 주려고 할 때 너무 이제 이게 공격적으로 가게 하려고 패스를 주다가 무리해서 주다가 끊기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의욕적으로. 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자칫 상대 역습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특히 한 번 정말 위험한 장면이 있었을 때 고레츠카가 잘 끊어냈었잖아요. 고레츠카한테 밥 사야 돼.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원래 투엘 감독이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하고의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요. 김민재는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정확하게 이제 그 동료들한테 배달을 해준다. 이게 바로 그 빌드업의 정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난척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적절하게 적당한 타이밍에 계속 빌드업을 하는 안정적인 선수다. 예,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이언 자체가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은 도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는지 이런 실수가 초반에 조금 전반전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몰아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왜 김민재 선수 자꾸 실수하지? 그래서 뭐 멘탈에 문제 있나? 뭐 저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었을 때 그때 조금은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실수가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네. 본인도 조금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잘 알고 있고 김민재에게 바라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네.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3번에 기가 막힌 연결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쨌든 아우스부르크도 좀 물러나니까 오케이 딱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몇 번에 연속해서 저 실수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전반전에 실수했던 것만 모은 겁니다. 네, 저 아까 왼쪽은 걷어내려고 한 거니까 빼면 네. 한 저렇게 한 3번, 4번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성공한 경우도 많아. 특히 저 3분경이 저건 거죠. 그렇죠. 저기 박스 안으로 넘어간 그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넘어갔던 패스인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반전에 성공한 패스만 또 모은 거야. 이게 이 정도로 오늘 우파메커너가 센터백의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또 저렇게 전진을 많이 하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뭐 쫄아가지고 뒤를 물러나서 경기할 상대가 얼마나 돼? 분데스리가에서 다 올라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전진해서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이제 너무 무리할 필요 없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냥 쉽게 더 해도 된다. 왜냐면 네. 투엘도 김민재에게 바라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게 고무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후반전에 확 그렇지. 나아진 거. 자, 후반전에 성공과 패스 다 한번 섞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 후반전만 보여주는 거 후반전. 네. 김민재 후반전 패스입니다. 특히 이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요. 김민재가 왼쪽으로 패스를 줘요. 그러면 알폰소가 받아서 코망한테 주고 2대1로 받아서 그대로 치고 가가지고 오버래핑으로 가는 그 패턴이 많았고 그게 바이언의 3번째 골로 나왔죠. 그렇죠. 왼쪽에 저런 식으로 빌드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고무적인 게 뭐냐면 전반전에 분명히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잖아요. 좀 딱 우리 부버지도 그렇게 안 해도 투엘 감독이 원하고 있고 김민재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본인도 그 생각을 했을 거고 투엘 감독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후반전 딱 들어왔더니 딱 여러분들 보세요. 패스 실수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 나머지 다 성공시켰어요. 전반전에 패스 성공률이 85%였거든요. 이거는 사실 센터백은 많이 낮은 수치예요. 전반전은. 원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도 91%의 패스 성공률이 나왔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바이언 같은 팀에서는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건데 85%는 조금 낮았지만은 후반전에 단 하나 제외하고 전부 다 성공하다 보니까 결국 경기 전체 패스 성공률은 91%가 나왔습니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후반전에는 거의 한 95 정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둘이 합치면 91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전반전에 흔들렸는데 사실 경기 도중에 한번 멘탈이 약하거나 이러면 한번 나가잖아?
그러면 이번에 토트넘의 히샤르리송 봐. 한번 나가니까 진짜 딱 멘탈 나가니까 못하잖아. 빼버리잖아. 근데 이제 이게 김민재 선수는 후반전에 자기가 전반전에 좀 미스했던 것들을 다시 만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아까도 했지만 또 슈퍼컵도 보면 3경기인데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고무적인 거고 후반전에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후반전 패스맵만 따로 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의 패턴 플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김민재가 왼쪽으로 패스 주고 그걸 이제 알폰소가 코망한테 주고 돌아서 오버래핑에 들어가가지고 리턴 패스 받아가지고 크로스 주면은 이제 그 케인이 마무리 짓는 형태. 그게 3번째 골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팩트나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김민재 선수 활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더리어트가 좀 심각해. 조금 안 좋았죠 이번 경기도. 그렇죠. 그 슈퍼컵에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올모한테 그 전반전 막판에 실점을 했을 때 그때 사실 그 물론 올모가 터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것도 맞긴 했는데 사실 선수를 막을 때 볼을 막지 말고 선수를 막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볼은 빠져도 선수가 못 빠지게 하는. 근데 볼을 막으러 갔다가 터닝을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돌파를 허용해가지고 실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다리 사이로 패스를 허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아우크스부르크의 골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는 어쨌든 무실점으로 갔죠. 무실점으로 갔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를 80분 정도에 빼주면 휴식을 좀 주면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지금 풀타임으로는 좀 더 나중에 아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계속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저는 뭐 다음 경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풀타임 소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한 60 몇 분, 80분 그다음에 풀타임을 가겠죠. 근데 지금 더리우트가 문제인 게 오늘도 그러니까 그전 김민재 선수가 뛸 때는 무실점으로 가다가 더리우트에게 그 정도 시간을 준 거예요. 왜냐면 더리우트가 수술을 했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몸을 프리시즌 때도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나오자마자 가랑이 사이로 볼을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통짜 줬어요. 1대1. 거기서 이제 실점을 한 건데 몸이 여전히 약간 부해요. 약간 여기 살집이 아직도 좀 이게 부어 보여. 원래 그 프리시즌 평가전 내내 그 김민재 선수가 파트너로 뛰었던 게 파바르 그리고 또 이제 우파메카노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로 투어를 왔었잖아요, 바이언이. 근데 아시아가 너무 덥다 보니까 훈련량이 굉장히 부족했대요. 그것 때문에 바이언이 원래 그 라이프치히랑 비공개 평가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거 결국 취소가 됐었잖아요. 슈퍼컵 다음날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리우트가 실점 감각까지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올 때마다 실수하거나 실점하는 그런 모습들 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놓고 보면 더리우트가 몸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파메카노 김민재의 요 조합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더리우트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지난 시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였거든요. 더리우트가. 거기다가 바이언에서도 무시알라와 함께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리우트가 올라와줘야죠. 그리고 또 이제 조합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조금 튀어나가서 막는 수비수라면은 더리우트는 조금 뒤에서 이제 자리 잡고 수비하는 선수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조금은 파트너가 되어주는 게 더 조합상 이론적으는 더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물론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나와도 둘 다 이제 화려한 수비수들이니까 보는 맛은 있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평점 물어보시는데 센터백만 놓고 보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6.9, 6.9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와서 가랑이로 볼 빠지면서 실점을 했었던 더리우트는 6.3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백들이 좀 더 올라와야 되고 더리우트는 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하튼 뭐 바이에른 뮌헨은 일단 1, 2라운드 되게 순조롭네요. 그리고 역시 그 지난번 4대0으로 이겼죠? 그때 기분 안 좋았죠? 아니요 뭐 질 걸 알았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3골. 그러면 2경기에서 7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중심에는 일단 해리케인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두 경기에서
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개막전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에 이어서 또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 패스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 골키퍼 살짝 넘기는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은 건데 이게 바이언 선수는 역대 3번째라고 해요. 그 역사에서, 그 오랜 역사에서. 예, 그러니까 그 데뷔 기준으로 두 경기 3골 넣은 선수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의 그렇죠.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다음에 그 앞쪽에 뭐 추포모팅도 좀 부상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 토트넘과 그냥 랩이랑 막 협상해서 데려왔는데 데려오자마자 완전 리그를 바꾼 건데 분데스리가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케인이 골을 넣었을 때 바로 중계 카메라가 헤네스 명예회장이 웃는 걸 잡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 헤네스 명예회장이 사실 케인 이적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쌌지. 예, 그 비하인드 얘기를 하면서 레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무도 그 이적료 가치를 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케인이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그 가치아지를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해리 케인이 2골 때려 넣으면서 평점이 8.2입니다. 뭐 여기서도 계속 팀을 먹여 살리고 있다. 네. 전적으로 뭐 뮌헨은 물론 약간의 뭐 예를 들면 골키퍼 쪽에 울라이도 그렇고 네. 약간의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선 쪽도 지나치게 조금은 볼을 끄는 습성들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아쉬움은 있죠. 아직까지는. 무시알라가 일단 부상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케인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토마스 밀러가 오늘은 뭐 길진 않았지만 교체 네. 들어왔으니까 같이 뛰는 해리 케인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토마스 밀러가 어쨌든 팀에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면 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밀러를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조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랜 체력 부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무시알라를 어쨌건 기본적으로 저 자리에서는 주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뭐 밀러는 짧은 시간 뛰어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이선 쪽에 볼을 끄는 거 조금 그리고 저는 오른쪽 풀백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즈라이가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즈라이 빼면서는 사실 라이머라고 하는 미드필더 자원을 오른쪽, 왜냐하면 그쪽에 파바르가 지금 약간 똥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떠나려고 온갖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훈련까지 불참했다라고 하죠. 난리를 부리고 난리 예. 팀 떠난다고. 나는 떠나고 싶다를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물론 라이머가 그래도 저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지만은, 라이머는 전문 풀백이 아니고 마츠라이가 개막전에는 좋았었고 또 이제 뭐 슈퍼컵 때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괜찮았는데요. 이번 경기는 좀 안 좋았어요. 이번 경기는 마즈라이가 가장 안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바이언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안 그러면은 마즈라이 한 명으로만 계속 돌리면, 안 그래도 마즈라이가 커리어 내내 부상이 많았던 선수예요. 이적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적 시장. 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바이에른 뮌헨 2연승 달리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점점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